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100% 열심히 했고, 공부하는 시간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뭐 쪼개서 잠자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좌우간 최대로 더 이상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열심히 시켰는데도 점수가 낮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너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거죠. 학생 책임이다. 학생 책임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모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모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학교 가게 최선을 다해서 해줬더니,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얻어진 점수가 낮은 것은 학생 문제다. 학생 문제라는 것은 시간을 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능력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선생님이나 어떻게 보면 네가 능력이 없다, 학생으로부터 학생 보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최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부모 입장이고, 부모나 선생님의 입장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시간도 최대로 이용을 했어, 근데 당신이 잘 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서로 미뤄요. 선생님은 학생이 능력이 없다, 그러니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학생을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이 얻어진 성적 할 수 없다, 그 소리죠.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나는 최대로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생이나 부모들이 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건 뭔지는 모르지만 또 부모나 선생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고 학생도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도 보통대로라면 24시간으로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걸 딱 고정시켜버리면 도저히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기술이라든가 잘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설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물론 사람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4시간이라고 우리는 해왔는데, 다른 어떤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24시간을 48시간, 100시간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48, 100시간에 늘릴 수 있냐?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48시간만큼의 효과를 내게 한다는 것이죠. 100시간만큼의 효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잠재의식의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수업 자체가 술자리가 없습니다. 이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은 생각이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이고 뭐 또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나입니다. 나의 본질이요. 물질이 아니죠. 비물질. 그러니까 요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 속에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앉아있는 몸이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비물질인 영이 지구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뭐 뚝 떨어질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서 그들의 DNA 조합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속에 들어가서 지구의 삶을 살거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인데 하나님 직접 주신 것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비물질이 어디서 하려면 물질,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생활하려면 물질이어야 되니까 물질 속에 물질을 만드는 건 DNA.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건 DNA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DNA 반절 일부와 아버지의 DNA 짝이 만나서 내가 나의 몸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양도 다 다릅니다. 성질도 다르고 어쨌든 이 몸을 받았습니다. 왜 이 몸을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물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어떻게 DNA를 조합합니까? 수십억 개의 DNA를 맞추는 게 어쨌든 이 물질의 DNA 그 속에서 내가 있는데 그걸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식에는 또 영역이니까 의식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때 나타나는 의식이 있고 일반 의식. 지금 선생님이 저 사람이 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유튜브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게 일반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그거 말고도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쉽게 비교를 하면 컴퓨터로 비교를 하면 왜 컴퓨터를 비교하냐면 컴퓨터가 원래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 뇌를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컴퓨터가 우리랑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나 컴퓨터에 보면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스크린에 나타난 현재죠. 현재의 스크린에 나타난 그것이 일반 의식이고 이 스크린에 나타난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저장장치 그렇죠? 저장장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원래 띄운 것입니다. 띄워져 나온 게 이제 일반 의식이라면 잠재 의식은 저장장치.
스크린에 나온 것은 얼마 안 되죠. 저장된 건 굉장히 많고, 대개 우리 사람으로 하면 이걸 90이라면 1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서는 그렇지 않죠. 저장된 것은 1% 안 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건 일반 의식. 우리 사람으로는 일반 의식에는 한 10% 정도를 띄워놓습니다. 나머지 90%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이 잠재된 의식이라 그래서 잠재의식. 일반 의식은 지금 나와 있는 의식이라 해서 일반 의식. 그런데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고 금방 얘기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 다 꺼내 쓸 수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의식이 스스로 자글해서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인데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그걸 떠올릴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안 끊는. 여보세요? 집사님, 원장님. 예. 지금 저기 뭐예요? 바쁘세요? 예. 제가 이제 1시쯤에 들어갑니다. 한시쯤에 들어가신다고? 예. 그래요? 예. 내가 지금 약도 좀 어떻게 짓고 그러라고. 제가 시간이 언제 있으세요? 1시쯤에 들어가니까요. 응. 제가 그때 그러면 들릴까요? 1시? 예. 그래요. 그러면 들려가지고. 예. 지금 약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베레턴 아니잖아. 그냥 나보고 뿌리 먹으라고. 그렇죠. 어. 다 준비해 놨어요. 예, 1시쯤에 제가 전화 드리고 갈게요. 1시쯤? 예. 예,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꺼버려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꺼내 쓸 수가 없는데 완전히 꺼내 쓸 수가 없냐? 그게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 되면 어떠한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꺼내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잖아요. 부팅이 돼서 무조건 컴퓨터를 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켜서 이제 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을 나오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되지. 어떤 환경이 되면 불을 켜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환경이 되면 내가 일반 의식인 내가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를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어려운 쉽게 얘기하면 힙노틱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면 상태. 최면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참 쓰기 싫었는데 최면 상태. 최면 상태라는 건 말 그대로 오면 잠드는 상태,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면 그때 일반 의식의 명령대로 잠재의식에 있는 저장되는 게 떠올라요. 여기는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떠올렸잖아요. 이걸 학습하는 방법과 학습 이걸 떠올려라 누르니까 떠올랐습니다. 그러듯이 최면 상태는 잠드는 상태, 잠드는 것과 비슷한, 꼭 잠드는 건 아닙니다. 최면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아시아에서 개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서양 사람들과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물론 심리학도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배웠어요. 중국보다 한국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힌노시스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겠는데 힌노시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점잖은 것 같아. 그래서 잠을 자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재촉할 최자입니다. 잠면, 잠들게 하는 것을 최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고 났는데 실제로 공부 보니까 잠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잠드는 것 같지만 잠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기술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면의 말이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몇백 년 사용하다 보니까 고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학에서 배울 적에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른다 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까지 배웠어요. 근데 요새 와서 보니까, 요새가 아니라 이제 오래 전이지만,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 전기인데 전자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실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르니까. 그럼 이걸 바꾸자고 보니까 모든 교과서를 세계에서 다 바꿔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말은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하고 그 말은 그대로 쓰면서 그러나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듯이 힌노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뭐 잠재우는 것은 아닌데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말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 못해서 사람에 따라서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뭐 또 한국에서는 뇌세기이니 뭐 마음이니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마음 조절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마음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지만 아직 뭐 전체적으로 통일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도 최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런 거구나. 어쨌든 잠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니까 나의 일반 의식이 잠재 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된 것을 다 떠오르게 하고 쓰게 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이 90%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 컴퓨터 원리나 뇌 원리나 똑같아요. 요새 옛날에는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습니다. 처음에는 부팅인 한다고 해서 이제 큰 종이가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부팅을 시켜서 빼고 다시 뭐 넣어서 또 작업을 해서 저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속에 이제 하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발달해서. 너무나 지금 발달해서 하드 크기가 테라바이트 정도 가지고 그것도 몇천 테라바이트 이런 상태가 이제 돼 있죠. 어쨌든 그걸 꺼내 쓰는데 컴퓨터에서 나는 이걸 하나 열었죠. 이걸 창이라고 합니다. 창. 윈도우. 창을 하나만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10개도 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방송이 나가니까 유튜브에 다른 걸 내가 여기 띄울 수도 있고 음악을 띄울 수도 있고
연습곡을 띄워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연습곡을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창을 10개 이상도 띄울 수가 있어. 지금은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창 하나만 띄우면 24시간이지만 창을 2개 띄우면 2배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24시간을 이쪽도 24시간 이쪽도 24시간이면 48시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창을 많이 열면 열수록 절대 시간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잠재의식 기능.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스쳐 지나간 사소한 것까지 다 당시의 경험대로 기록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냄새, 색깔까지. 그러니까 5살 때의 기억은 5살 때의 기억대로 저장되어 있어요. 내가 50이 됐다고 해서 50살로 그때의 기억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 그대로. 그 다음 한 번 기록된 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 컴퓨터에도 한 번 저장되면 지울 수는 있죠. 지운다고 해서 딜레이트 지울 수는 있지만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흔적이 남아있어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범죄 수사할 적에 컴퓨터니 뭐니 다 그 전화기까지도 전부 압수해 가잖아요. 옛날 일 다 복구할 수 있어요. 전화기 아무리 싹 지워버려도 지운 흔적이 남아있어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입력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적에 한눈 팔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 시간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들어서 딱 내 머릿속에 한번 입력시켜 놓으면 평생을 그걸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력되지 않은 것은 꺼내 쓸 수가 없죠. 전에 제가 30대 때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장도 오고 교감도 오고 해야 되니까 연수를 받아요. 점수대로 하니까 연수라고 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 모여서 어떤 주제를 두고 수업을 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시험에 많이 맞았냐 그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그 점수를 오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맞으려고 애들 쓰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졸음도 오고 나중에 시험을 치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나와서 그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시험에 났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강의 그 시점에 졸은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억이 있어야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시키고 봐야 돼. 입력을 시키고 봐야 돼. 그래서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은 강의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해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아요. 저는 원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할 때는 똑바로 뜨고 봤는데 놀 때는 똑같이 놀아요. 동네 나가서도 똑같이 막 장난치고 막. 그런데 시험 치면 내가 90점 100점 맞고 저는 점수가 덜 맞거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너나 똑같이 놀고 집에 가서도 똑같이 놀고 너 공부할 때 없었는데 너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고 똑같이 뛰어놀았는데 너는 왜 많이 맞고 나는 왜 그러냐. 그런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요. 그게 그 차이는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한 거야. 말하자면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안 나지 시험 칠 때.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선생님을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듣고 있었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첫째는 자관 저장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학생 얘기도 저장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학생도 책임이 있어. 선생님이 얘기할 적에는 다른 데 쳐다보고 만화책 보고 공부 못 오는 것은 선생님이 책임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열심히 했어야지. 일단 저장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한 번 저장된 것은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저장된다고 했는데 24시간뿐 아니라 50, 60 죽을 때까지 시간 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우냐 저장하느냐. 이 컴퓨터도 뭐 테라바이트 뭐 200기가 500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이상은 저장이 안 돼. 그럼 우리 사람은 몇 기가일까? 몰라요. 무한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초대형 컴퓨터보다도 더 크고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정밀합니다. 그렇게밖에 지금 현재 표현할 수 없어요. 요새는 AI가 한참 화제인데 AI라는 건 기계지만 사람과 똑같이 어쩌면 사람보다 더 잘 하게 하려고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라는 건 우리 인류 발생 이후부터의 정보 다 줘서 AI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야 AI가 진짜 영리한 천재적인 어떤 과학자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저께 교회 갔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연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연수냐 하니까 AI 이 시대의 설교를 위한 AI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수래요. 어떻게 보면요 AI가 훌륭한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듬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교만 듣는다고 한다면 AI 모셔다 놓고 들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큰 목사님들 문제고 선생님들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변호사도 문제예요. 변호사도 시험치는 변호사보다 AI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건 다 입력해가지고 해놓으면 훨씬 낫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지만 좌우간 AI도 결국은 이걸 이용하는 거죠.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입력을 시키려고 보니까 저장 공간이 크게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몇 기가인지 몰라. 예를 들어 수천 테라바이트짜리를 수만 개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공장. AI는 큰 공장입니다. 그 공장을 돌리려면 이건 하나니까 뭐 100불, 115불 두면 되지만 이것이 수십만 개라면 그래서 그 공장 하나를 돌리려면 적어도 발전소 하나가 있어야 한대요. 예, 지금 발전량이 부족해.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 필요하지 않고도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우리 뇌가 있습니다. 작용이 어째서 그런지 몰라. 어떤 기계를 올라면 엄청나게 큰. 그래서 잠재의식은 그 다음에 한 번 저장된 것은, 그러니까 당시의 순간에 생생한 오감으로 저장합니다. 색깔까지, 냄새까지. 잠재의식은 어느 때까지 계속 저장할 수 있냐면 죽어서 뇌세포가 썩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활동을 중지하는 순간까지 계속 활동해요. 우리는 피곤하면 잠자잖아요. 저녁 8시 되면 자서 아침 8시 되면 일어나듯이 잠을 자야 하는데, 일반의식은 자야 되는데 잠재의식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계속 깨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자고 있어요. 애기와 같이. 근데 큰 밤중에 애기가 배가 고프든지 아프든지 해서 한 소리만 살짝 내도 그 순간 엄마는 바로 일어나서 판단해가지고 배고프구나 젖을 물리고, 아니면 이마에다 손을 대고 하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해. 잠재의식이 하는 겁니다. 일반의식은 쉬고 있지만 잠재의식이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6번째, 잠재의식은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선생님도 이 시간에 이 수업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올 적에 순간은 늘 1시간이면 1시간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길만 똑바로 쳐다보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는 순간에 다른 생각도 했고, 오늘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려는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어요. 5분 10분 동안. 그 순간에 내가 거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몰라. 그 생각을 하느라고. 무엇이 지나왔는지, 어디를 언제 지나왔는지 몰라. 그런데 잘 지나갔어요. 잠재의식이 다 워치하고 보고 손을 놀려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다 해줬습니다. 일반의식은 모르지만 모든 걸 잠재의식이에요. 일반의식도 하지만 아주 우리 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이 24시간 깨어서 활동을 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호를 하고, 민첩하게 그 근육과 그 사이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려면 수십 개의 근육이 움직여야죠. 그걸 내가 다 명령해서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 근육은 펴져라, 이 근육은 오므려져라, 이렇게 명령을 다 해야 하는데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재의식이 저절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잠재의식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 잠재의식, 요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걸 이해하면 공부라는 건 잠재의식 이런 거니까, 물론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똑같은데 참을 열 수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자면서도 공부해보자, 공부하면서도 복습을 해보자.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왜 못해요? 공부하는 것은 현재 열어진 창이고 복습하는 건 또 다른 창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랬죠? 자기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내 잠재의식에 명령하면 돼. 명령만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저께 책 읽었던 어떤 것을 복습한다.
라고 명령하고 나는 이 강의만 들으면 돼요. 그건 잠재의식은 복습해. 그런 거죠. 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것 짧게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죠. 집중력을 일으키려면 명령은 된다고 그랬어요. 명령. 잠재의식의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자기 최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됩니다. 이 훈련하면 즉시 몇 초 이내로, 1분 이내로 자기 최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그 최면 상태로 들어가서 이 잠재의식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최면 중인데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2시간 동안 공부 기술을 강의를 들을 것이다. 강의를 듣는 동안 나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핑계를 대요. 잘 있다가도 공부 시간 딱 시작되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선생님 저 화장실 가야겠어요 라고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잠이 와. 피곤해져서. 그게 이제 꾀변이죠, 꾀.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없애야 돼. 나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에 기억된다 라고 명령하고 시작. 그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아주 쉬운 방법을 안 배워. 부모가 몰라. 아이에게만 왜 점수 50점 맞아왔냐고 막 혼내기만 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야, 방법이 있어. 공부하기 전에 최면에 들어가서 나는 영어를 지금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학을 영어를 공부하면서 수학 내용을 복습한다 라고 명령하고 공부하면 영어 공부하는 사이에 수학도 같이 복습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1시간 동안에 2시간은 수업을 하는 셈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이 될 줄 모릅니다. 이용하는 데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5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시간을 이용하는 기술,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시간을 이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기억. 나는 공부를 해도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잘 돼야 시험 칠 때 또는 이렇게 먼저 시간에 뭐 했더라? 라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데 기억 자체가 없으면 나오지 않죠. 예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최면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인데 물어봅시다 해서 기억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갯돈을 안 받았는데 자꾸 줬다고 합니다. 그거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줬는데 사모님이 받았다면,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다면 그때 상황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받지도 실제 주었는데 사모님이 잊어버려서 받은 기억을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 오는 거라면 그건 나타낼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안 줬는데 내가 기억을 못 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받았어. 뭐 그걸 이제 이렇게 최면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논란은 있죠. 논란은 준 사람도 하고 받은 사람도 하고 해야 돼요. 준 사람도 최면 속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누구한테 누구 있을 때 그 옆에 줄 때 무엇이 있었고 물어보면 돼요. 안 준 사람은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줬다 보니까 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뭐 있을 때 줬다고 하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까? 그럼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나 준 기억, 받은 기억이 없으면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두 사람은 다 해야 돼요. 결국은 물어만 보고 내가 설명을 했더니 어떻게 해결이 기억이 났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나한테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 걸 밝혀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있는 거는 밝혀낼 수 있어요. 없는 건 안 되죠. 근데 기억 때문에 또 아주 문제가 되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조금 여담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7년 코로나 이전이니까 한 7년쯤 5년쯤 됐을 것입니다. 어떤 그 젊은 여성이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예,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나쁜 그런 것이 있는데 싹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해가지고 그 21살 된 아가씨인데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저 동부에서 한 일주일 치료도 한 번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한 열흘쯤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말미를 내서 왔어요. 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말미를 내서. 그런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딸이 화장실에 갔다 오서 화장실 열쇠를 주고 그 사이에 엄마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댕겼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다 미쳤다고 했어. 근데 본인은 미친 게 아니거든. 내가 안 미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찾은 것이 내 번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울 수 있다고 보니까 온 거예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싼 여관을 내가 소개해주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치료하도록. 그래서 첫날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학생은 아니지 이제 졸업하고 칼리지 가야 하는데 미쳤다 보니까 못 간 것입니다. 고3 때. 그래서 얘가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리고 머리도 좋대. 공부도 잘했대요.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구들이 그냥 학교에 태워다 주고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오면 태워오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 그러니 다른 친구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전화도 오고 했겠지만. 그런데 3학년 때 그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뭐 어떤 빵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러 학생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 같이 있던 그 멕시칸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그 학생도 같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순간에 그 뭐 환경이 그렇게 됐겠죠? 걔가 얘를 좋아했던가 봐. 다가와서 갑자기 뽀뽀를 했는데 그냥 입술만 단 게 아니고 그 순간 혀가 확 들어온 거야. 얘는 전혀 그런 경험 없어요. 깜짝 놀랐죠. 상대방 혀가 내 입속으로 확 훑고 지나갔으니 그것이 그냥 그 이후에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공부할 때도 보고 계속 그러니까 하고 막 광질을 못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상하니까는 카운슬러 가서 상담도 오고 그랬는데 안 돼. 상담에서 낫을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억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최면 치료, 마음 치료를 해야지 상담이나 약을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약 먹고 상담도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담도 안 되고 근데 포기했어. 그럼 집에 와서도 막 머리가 좋고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나니까 광 지르고 막 그야말로 발광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갑자기 미쳤다고. 병원 다 댕겨도 안 되고 거기에 뭐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도 안 되고 다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알아. 나는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본인은 알아요. 근데 나는 안 미쳤다고 해도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세상이 안 믿어주면 소용없어요. 참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미칩니다. 그게. 어쨌든 그래서 나까지 왔어. 그 소리 하길래 좋다. 너는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미친 게 아니야. 너 기억만 없으면 돼.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내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학생이 나보고 뭐라고 하면 선생님 2년 동안 기억을 싹 없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750일 동안 800일 되는 동안의 기억을 다 없애버리면 2년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 기억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해봤지만 1년, 2년치를 몽땅 없앤 것은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게 필요해.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억을 지워도 또 있잖아요. 몇 천 번인지 몰라, 그게. 몇 수십만 번인지는 모르는데, 그럼 계속 지워야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그럼 언제까지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최면에 잘 들어가야 하니까 한 5번쯤 최면 치료하니까 최면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면 시켜놓고는 효정이었어요. 효정아. 깊은 최면 속에서.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효정이가 네 옆에 있다. 보이냐? 이게 보인대. 너는 그 기억이 없는 이제 머릿속에 맑은 아주 옛날의 효정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옛날 효정이 저게 네 옆에 있는 효정이는 그런 나쁜 기억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효정이 옆에 있다. 자, 내 말대로 나는 100을 쓸 테니까 하나 쓸 때마다 10m씩 그 효정이가 너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100m 됐죠? 20 이제 멀리 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서 이제 안 보인다.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그 기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효정이는 없다. 너는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은 원래의 효정이다. 라고 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효정아 너 치유됐어? 이제 괜찮아? 절대 물어보지 말까. 그러면 기억이 또 날지도 모르니까 절대 묻지 말까. 앞으로 일만 얘기할까. 그리고 효정이하고 나하고 카톡을 연결해 놨어요. 네가 만약에 동부에 가서 집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카톡으로 바로 연락해라. 우리가 얼굴 보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연결해서 보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얘 연락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그리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네, 별 문제는 없어요. 옛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학생 그래요. 섹스하는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난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기억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다른 인격인가? 어떤 다른 인격이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쉽게 여기면 뭐라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난 신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하느님이 정한 기간이 돼서 자연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그 왔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하늘에서 불러서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지 아버지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무식하다거나 그러든가 아버님 세상 뜨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에 갔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써요. 숨을 거뒀다는 소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라고 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몸을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이 속에서 내가 있습니다. 살다가 떠날 때가 되면 이것이 살으려면 숨을 쉬어야잖아요. 호흡을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다를 심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심장이 멈춘 걸 가지고 얘기 않고 호흡을 멈춘 걸로 얘기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건 내가 떠나려면 이 몸을 버리고 가야 하니까 숨을 거두고 가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게 하고 가야지. 나도 없는데 숨 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숨을 거두고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의 숨을 거두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말이 굉장히 철학이죠.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살다가 숨을 거두고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떠날 시간도 아닌데 문제가 생겼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옛날에 호랑이에 물려 짐승하게 먹혔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든지 갑자기 내가 살 몸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내 몸이 아프거나 없으면 내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튀쳐나가는데 그걸 몰라. 그렇게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인격이. 그걸 다중인격, 탈인격.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나 말고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 나 말고 다른 놈이 들어온 거야. 말하면 쉽게 해서. 근데 그냥 들어와서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들어온 놈이 나를 누르고 지가 행세를 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와서 치료 받으라면 돈도 없는데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이렇게 한국에나 데리고 나가서 한번 여행을 시켜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갔어요. 이모 집에서 한 달쯤 있다가 왔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모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대. 그래서 그럼 됐습니다. 걔는 이제 20살도 넘었으니까 한국으로 보내세요. 왜 걔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한국으로 보내셔.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부모는 또 여기 와서 이제 비즈니스 있고 여기서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프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없으니까 아마 한국에 대해서 나가면 잘생기고 머리도 좋으니까 시력도 잘 가고 잘 살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내보내고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런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도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공부할 적에 다른 생각을 하면 기억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잘 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공부 기술을 강의를 들을 것인데 어저께 목사님이 하신 설교 좋습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어떤 거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걸 내가 읽었는데 그것이 필요해. 그걸 복습한다. 강의 들으면서 잠재의식은 복습하는 거예요. 10가지도 할 수 있어요. 창을 열면 20가지도 명령을 내려서 다 할 수 있어. 2가지야 쉬운 일이죠. 나는 1시간 동안 영어 강의를 듣는다. 나는 공부한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잠재의식에 기억될 것이다. 기억이 잘 돼. 내가 빠르게 읽고 싶어. 책을 빠르게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1시간 걸려 읽을 때 나는 10분에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책을 저 사람 한 번 읽을 때 6번 읽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1시간 동안 읽을 걸 한 20분에 읽을 수 있다면 3배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책 한 번 읽을 때 나는 3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하게 이 빠르게 읽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 1시간을 나는 3시간, 5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이니까. 나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과정을 하는데 원래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연구해도 4년 동안에 논문 쓰기가 힘든데 나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애들 가르치고 와서 밥 먹고 피곤한데 자고 나서 겨우 새벽 몇 시간 동안 일어나서 공부는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16시간 공부할 때 나는 4시간 깨어 있는데 4배를 늦잖아요. 저 사람 4년 걸릴 때 나는 16년 걸린다는 소리요. 그래서 나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빠르게 읽자. 그리고 잠자는 시간 1시간 더 줄여서 5시간 공부하자. 그러면 3배 빨리 읽으면 15시간 공부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지금도 책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연습은 어떤 걸로 했냐면 무협지, 여러분 무협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무협지는 옛날 뭐 보면 기공 얕으면 넘어가고 하는 재미있는 소설이 있어요. 그 무협지가 우리 젊을 때는 많이 유행했습니다.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다른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조금 보고 조금 보고 해서 일주일 보는 것을 나는 1시간이면 봤어요. 쉬는 시간 동안 1시간에 무협지 한 권을 읽었어요. 연습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지금 빨리 읽습니다. 글씨도 빨리 씁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읽는 것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셋을 세는 즉시 빠르게 읽을 수 있다. 나의 능력이 최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르게 읽어지죠. 연습을 물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적에 뭔가 다른 생각들이 나고 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책을 읽다 보면 한 1분쯤 읽다 보면 다른 생각 나. 그래서 책장이 안 넘어가고 한참 읽다 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 못하죠. 책도 못 읽죠. 그게 이제 책을 읽는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 자, 그 장애를 낙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암실 수가 있습니다.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타들어가며 파괴되고 재로 되어 사라져버리는 내 인생 여정의 모든 부정적이었던 나락들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낀다. 자유로워진 느낌, 없애버리는 희열감을 느끼며 타서 재로 변하여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낙엽을 보고 있다. 나의 일생의 정원에 있는 나머지 낙엽들도 모두 지워서 태워버린다. 그러면서 나는 즐겁고 가벼운 마음을 느낀다. 이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내가 이제 가르치려고 문장으로 잘 만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꼭 이렇게 주어 동사 맞춰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주소 없이 얘기해도 돼. 나의 기억이나 공부를 방해하는 낙엽들, 그걸 낙엽이라고 생각한다. 낙엽들을 다 태워버린다. 다 타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스스로 뭐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 그게 그 소리지만 내 어떤 목표가 있어. 여러분 어떤 목표 있죠?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서면 그걸 최면 속에서 잠재의식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중력도 있어야 하고 기억력도 있어야 하고 학습력도 있어야 하고 뭐 또 최면술도 마인드 컨트롤도 능숙하게 발휘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 다 하는 거지. 나는 집중력의 증진이나 기억력의 증강 그리고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러닝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할 말 다 해서 명령대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최면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자기 최면, 다른 사람을 하는 걸 타인 최면. 자기 최면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게 어려워요.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배워야 됩니다. 이건 따로. 그 다음에 상상을 위한 암시.
상상도 하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을 잘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10% 이상 발휘된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역도 선수, 그래 역도 선수 이름이 뭐더라? 한국 역도 선수, 그 여자 역도 선수 있는데 그 역도 선수는 하기 전에 확 앉아서 자기가 담배를 들어 올리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탁 들어 올려서 일어서 막 청중들이 박수를 확 치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 연습이라고 해요. 그런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제로 들으면 들려요, 그게. 그 상상 연습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상상.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칠 때 기억이 다 나서 쓰니까 90점, 100점 맞는 상상.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은 꿈이라고도 합니다. 꿈.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야, 꿈도 꾸지 마.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안 돼요. 꿈은 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난 이걸 해낼 거야. 나 이런 어렵고 이렇게 더운데도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이러한 일을 해낼 거야. 몇 년 후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꿈은 꿔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도 않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상을 해야 돼. 공부를 하고 선생님 가르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시험을 치는데 기억이 잘 나서 시험지를 작성을 잘 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상상.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저 혼자 앉아서 희죽희죽 웃기도 해요. 남들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 이게 상상이거든. 모든 과학은 상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달 날아가는 것도 옛날에 달 날아갔으면 좋겠다 상상하다 보니까 지금 갔잖아요. 달나라에서 흙도 가져오고 나중에 달 나가서 살려고 물도 있나 보고 물도 있답니다. 수십 년 후에는 달나라에 가서 살지도 몰라요.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했어요. 어떻게 상상했냐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상상했어. 그거 보면 지금은 그게 어두운 어떤 그림자인데 개수나무 같이 나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토끼도 있을 거다 그런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개수나무도 자라고 토끼도 자라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가까워졌어요. 상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했어요. 복습도 하고 시험도 봐야 돼요. 이제 우리 학생 국가니까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시험도 볼 적에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생각이 잘 난다 라고 암시를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 시간 단축. 예를 들어서 나는 짚은 최면 속에서 공부할 것이다. 집중력이 증가되고 매우 머리가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다른 일 하고 눈 움직임이 빨라서 책도 빠르게 읽고 분명히 쓰고 모든 것이 잘 기억이 나고 막 이런 내용입니다. 최면숙에서 공부하면 책을 읽을 때 나우 불행 활동은 최고조에 이른다. 시험을 칠 때 나우 내우 활동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게 꿈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집중력 강화. 집중력이 강화돼야 몰두, 흡수. 몰두라는 건 어느 한 가지에 다 파고드는 걸 몰두라고 그러죠. 몰두했을 때는 다른 거 소리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아들이 공부하는 아들 방에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몰라. 뭘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 그러니 엄마가 가서 얘가 책 속에 들어갔네. 그때서 쳐다보면 엄마가 와 있어. 이게 몰두. 그게 몰두입니다. 몰두해. 그래야 그 내용이 다 그걸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이 돼야 몰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공부하면 주의가 모두 공부로만 집중이 되고 결코 정신이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내가 공부하는 것 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공부에 깊이 몰두하며 비록 지금 하는 공부가 재미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의 잠재의식이 도와준다. 공부 내용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집중한다. 나의 잠재의식이 그 지식을 흡수하고 완벽하게 기억해둔다. 시험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유라고 암송하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공부한 것을 모두 잘 생각해낼 수 있으며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쓰거나 발표할 수 있다. 시작! 이 시작이라는 건 시작하는 명령이야.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잠재의식은 시작하라. 그럼 잠재의식은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잠재의식이 좋은 나의 부하인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걸 이용 않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용을 않고 있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영어 또는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난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뭐 하는 얘기가 되게 비슷해요. 왜냐? 다 그것 때문에 공부 안 되니까. 공부 안 하면 피곤하고 괜히 졸려. 왜?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암시를 그렇게 해야죠. 그럼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이 피곤이라는 게 정말 피곤해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피곤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피곤해. 저는 일요일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적에 어떤 목사님은 지루하니 좋은 소리인데도 지루하니 그 설교를 해요. 그럼 난 좁니다. 지루할 때는 졸려.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탁 하면 왠지 초롱초롱해서 들려요. 듣고 싶어져요. 저절로. 그래서 내 스스로 나 혼자 좋으면 좋은다고 목사님 왜 이 설교 시간에 교회 와서 좋냐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좋은 건 졸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목사님입니다. 그죠? 졸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그 기술이야. 그리고 이제 본인 그것도 있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기 그러면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는 내가 졸리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오늘은 시원찮았구만. 어떤 때는 눈이 번쩍 떠요. 1시간 동안 눈 초롱초롱하니 있어요. 관심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도 나는 지금부터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것이다. 듣는 동안 졸리지도 않을 것이고 화장실도 안 갈 것이고 잘 기억될 것이다. 시작!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습. 이제 공부가 다 끝났어. 집에 갔어요. 집에서 복습을 해야 되겠어. 복습할 때도 다른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 이제 불과 5분 동안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실제로는 1시간이나 걸리는 것이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복습하는데 나의 사고 과정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복습하는데 그만큼 빨라진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공부한 것을 5분 동안에 복습한다 라고 명령하면 5분 동안에 복습해요. 1시간을 5분에 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하루가 24시간을 했는데 1시간을 5분에 해내면 12배, 1시간이 12시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맥시멈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함에 따라서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40시간이 될 수도 있고 50시간이 될 수도 있죠. 5분 동안에 복습한다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노 연주회 가는데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가서 연습을 한번 하고 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30분만 밖에는 시간이 없어. 연습을 시간이 없죠. 30분 동안에 어떻게, 그때는 딱 자기 지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30분 동안에 2시간 동안 연주할 내용을 다 연주한다 라고 하고 시작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30분에 일어나서 가서 피아노에서 앉아서 건반을 두들면 저절로 손이 잘 움직여집니다. 연습했으니까 2시간 반 이루어지는 공연을 30분 동안에 연습한다고, 30분 연습했으니까 한 번 연습하고 하는 거니까. 이 복습, 이게 5분 동안에 할 수도 있고 30분에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으면 5분 동안에, 1시간을 5분 동안에 하면 너무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지금부터 20분 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1시간의 내용을 복습한다 라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 줄수록 더 좋습니다. 잠재의식에는 더 좋아요. 자, 잠재의식의 그 작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잠재의식의 작용을 완벽하게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요령만 알면 돼요. 복습할 적에는 어떤 말을 해서 명령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딱 이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습을 적에 딱 이대로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내가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바꿔도 돼요. 5분을 50분으로 해도 좋고 10분으로 해도 좋습니다. 알맞게. 글씨도 바꿔도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문체로. 그러나 복습은 복습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학습은 학습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이 상상훈련, 아까 얘기했지만 상상훈련을 할 때, 자,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복습할 때 나는 지금 교실에 있다. 공부를 하고 있다. 선생님은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 시험 친다면 나는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시험 문제에 답을 쓰고 있다. 시험 본다. 굉장히 그 정답이 생각이 잘 난다. 정답을 쓰고 있다. 이렇게. 교실에서 나는 뭘 외우고 있다. 시험 문제에 답을 쓰고 있다.
정답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면서 복습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면서 복습하기. 자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10시간 동안 잠을 잘 것이다. 8시간 동안 잠을 잘 것이다. 내가 20을 세면 나는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데 잠자는 동안에 나의 잠재의식은 오늘 배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복습한다. 나는 이제 하나에서 20까지 거꾸로 20을 셀 것이다. 20을 세는 사이에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내 잠재의식은 복습을 시작한다. 하나, 오른팔이 무겁다. 둘, 왼팔이 무겁다. 눈꺼풀이 무겁다. 그래서 10, 깊이 잠든다. 그러면서 깊이 잠들어져요.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면서. 자는 시간 따로 빼는 게 아닙니다. 자는 시간을 복습하니까 24시간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강의 들으면서도 다른 공부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강의 들은 걸 복습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 실제로 이걸 배워가지고 잘 연습해서 쓰면 어떻게 보면 인생 80, 60년 인생을 120년 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20년 동안 어떤 걸 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자고 3시간. 또 7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한 서너 시간 자고. 쪽잠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잠이 와서 힘든데 나는 잠이 모자라서 고민입니다. 그냥 눕기만 하면 자. 불면증이란 게 없어.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약 먹은 일도 없고. 어쨌든 그 시간을 말하자면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명령을 내려서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지만 나는 이런 낮에 읽었던 이런 책을 복습한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복습할 수가 있고, 시험 준비를 위한 암시. 자, 시험이라는 게 누구나 다 힘들고 가슴 뛰고 그렇죠? 시험이란 건 시험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어요. 글로 보기도 하지만 인터뷰 보기도 하죠. 다 시험입니다.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그러지만 깊은 심호흡을 하고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시험을 보면 면접을 하면 평소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이완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완되면서 나의 머리는 매우 빨리 회전한다. 나에게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있으면서 무기력해지는 일이 전혀 없다. 기분이 아주 좋고 나의 머릿속은 맑고 시원하다.
시험 문제를 읽고 있는 내 눈 움직임은 빠르고 답안을 써 나가는 내 손 움직임도 빠르다. 물음에 대답할 때도 빠르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한다. 좋은 소리는 다 써놨죠.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 다 해야지. 명령하는 대로 잠재의식은 실행합니다. 말하는 건 안 해요. 자상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 물음에 대답할 때도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공부한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골라주기 때문이다. 내가 쓰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시험이나 면접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 뿐이다.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답을 말하고 작성할 때 나의 브레인의 활동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잘 활동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기억날 것이고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 대답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내용만을 요점 정리해서 간결하게 말할 것이다. 간결하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잠재의식은 이 모든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생각이 납니다. 상상을 많이 해야 돼. 물을 때도 대답할 때도 간결하게 한다. 중언부언 하면 안 되잖아. 시험관에. 또 말을 쓸 때도 중언부언 길게 쓰는 것보다 한 줄로 간결하게 딱. 그래야 답안 채점 하는 사람은 요점만 딱 보고 하는 거죠. 그냥 여러 소리 쓰면 읽어보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간결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간결하게 말하고 간결하게 쓰고 요점만 전공만 찔러서 그것을 전부 우리 암시절적에 그 말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3배로 공부하기 뭐 여러 가지 또 비슷하지만 다른 요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은 다 요령이죠. 잠재의식을 이해한 뒤에는 잠재의식에게 어떻게 명령하면 되는가, 명령하는 방법, 그 요령을 배우는 겁니다. 무조건 잠재의식 보고 저래 그러고 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게도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까요?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만 안 되고 나는 예를 들어 어떤 장사를 할 것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 것인데 이런 음식 조리하는 방법을 내가 잘하게 돼서 다른 손님들에게 입맛이 꼭 맞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므로써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맛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공부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조미료가 다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비율은 틀리잖아요. 비율은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 경험이지. 그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음식할 때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없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자상하게
기도도 자상하게. 뭐 기도하는 것이나 잠재의식이 명령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자상하게 해야 됩니다.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까? 최소한도 복권이라도 사야지. 그럼 하느님 복권을 통해서 당첨되게 해주면 부자되죠.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면서 어떻게 돼 도와주세요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주세요는 도와줄 일이 없죠. 이 암시도 장밀하게 해야 돼. 잠재우시고 나 공부 잘 100점 맞게 해주라. 하나 둘 셋. 어떻게 할 거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다 이게 하던 이 글 쓴 것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씀으로 해서 잠재의식이 이대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잠재의식이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이걸 믿고 이대로 실행할 적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될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6가지는 뭐 다 연구된 거야. 이대로 믿고 이 믿음 하에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 일어나에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찾아간다더라. 오감으로. 그러니까 기억해낼 수 있다. 색깔까지도 냄새까지도 다 기억해낼 수 있다. 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야, 그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암시해봐야 안 돼요. 이 6가지 내가 할 때마다 처음부터 이걸 제시하는 이유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이 바탕에서 이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한 것은 영원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에 내기만 하면 돼요.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항상 기억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잠재의식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컴퓨터 수십만 대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아마도 우리 뇌 능력을 10%도 이용하고 있을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능력이 엄청 많은데도 10%도 이용 못하고 그냥 죽어요. 잠재의식은 죽어서 뇌세포가 완전히 활동을 중지할 때까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잠들지 않고 활동합니다. 우리 뇌는 모든 기관을 조절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재생합니다. 일반 의식은 거짓말도 해요. 내가 불리한 것은 얘기 않고 살짝 거짓말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거짓말이 없어요. 따라서 최면을 걸어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범죄 수사도 할 수 있고